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2주차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시초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 종목이 긍정적으로 흘러갈지 부정적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고, 이 부분은 참고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상장하는 종목은 P&K 피부임상연구센터 9월 9일 수요일 날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9월 10일 목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 해당 종목을 분석했는 영상은 이 영상 1분 그리고 3분에 제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클릭하셔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K 피부임상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피부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 혹은 기능성 제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LED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기능성이라는 그 문구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대신 검증을 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검증되었습니다 하고 데이터 결과값을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기능성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P&K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이런 업종들이 추가 상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유일하게 P&K만 상장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9일 날 지금 상장을 하고요. 공모가는 18,300원에 확정이 되었고, 청약 경쟁률은 1727대 1이 나왔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할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렸었는데, 그 근거가 누누이 늘 강조하는 주주 구성이죠. 주주 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품절주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종목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경쟁률이 많이 모입니다. 특히 기관에서 먼저 수요 예측을 하는데, 품절주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종목은 또 의무 보유 확약 신청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품절주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얘기 드렸듯이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이는 물량이 70%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영권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60%에 해당되는 물량이 보호예수기간이 상장 후 1년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호예수기간이 중간에 깨고 파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심지어 1년이 지나도 보통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잘 처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장기간, 1년 넘는 기간이 약 40% 정도에 되는 물량만 유통이 되면서 종목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요 1년 안쪽으로 품절주 효과를 맛보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요 보시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한테 배정된 주식 수가 178만 6,400주인데 정확하게 그 가격 주식 수랑 일치를 하죠. 그 중에 미확약 물량은 약 66.7%입니다. 66.7%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게 기관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66.7%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66%가 아니고 굉장히 낮은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5%, 10% 정도니까 한 1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 물량의 한 14% 정도가 기관에서 이제 상장일 날 유통시키는 물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개인이 공모에서 받는 44만 6,600주랑 기관에서 미확약 요청을 했는 119만 949주를 해서 총 전체 주식수의 20% 정도만 상장일 날 유통이 됩니다. 이 비율은 굉장히 좋은 비율이기 때문에 시초가가 높게 뜨고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8년도부터 올해 요 분기입니다. 분기고요. 계속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 대비 약 20에서 30%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현재 14.17%로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공모에서 들어오는 주식수가 거의 재투자하는 쪽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외 거래에서 이제 판다는 사람은 3만 원이고요. 산다는 사람은 2만 4천 원에서 2만 6천 원 정도에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공모가인 18,300원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약 50% 이상 정도 높은 가격으로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장외 거래가는 이렇게 삽니다, 팝니다라고 올려놓고 막상 판다는 사람이나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보여주기식의 가격이 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2019년도 말 기준 EPS랑 PER을 곱했는 가격 18,313.62원이 나왔죠. 보통 요 가격이 공모가 밴드 만약에 올해 상장을 한다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형성이 되고 이렇게 경쟁률이 좋고 주주 구성이 좋은 종목들은 그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관 경쟁률도 1372대 1이 나왔고 의무 보유 확약도 17.1% 정도 신청했지만 실제로 그런 미확약이 83%잖아요. 근데 이게 66%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래서 이제 P&K 피부임상연구센터를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최대 주주의 구성하고 비율은 뭐 양호가이고 매우 좋은 상태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품절주의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마성,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마성도 굉장히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관 경쟁률, 개인 경쟁률 전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2019년도 기준, 그러니까 공모전 주식수로 봤을 때 18,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이 1118억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주식수를 곱하면은 약 1373억 정도의 시총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약 20에서 30% 정도 그 매출 성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리 떨어져도 공모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만에 하나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 종목은 지금부터 매집을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식 상장을 하면은 또 생기는 효과가 있죠. 유동성. 그 유동성이 붙기 때문에 이 가격 대비 50% 정도 위의 가격으로 충분히 이 가격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렸듯이 앞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점점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요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 결론인데 시초가가 충분히 150% 이상으로 시작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더블 정도나 그 언저리에서 시초가가 잡히면 바로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50% 이상 근사치에서 시작을 하면은 약간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고점, 이게 호가창을 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올라가다가 너무 이제 투매되는 물량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그때 뭐 익절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150% 미만일 경우 저점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뭐 130% 이하, 뭐 120% 이하. 요게 공모가 대비입니다. 공모가 대비. 이 가격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그 주가가 흘러가는 거 차트의 흐름을 보시고 계속 21선 정도 계속 지지받으면서 유지를 하면서 이게 흘러간다 하면은 그게 약간 저점이라고 보시고 매수를 했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종목이든지 상장하는 날에는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비중은 크게 많이 안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일 날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그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싶으면은 그때는 그냥 바로 익절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영상의 3분쯤 되는 위치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예정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개발하고 그리고 퍼블리싱 판매까지 하는 회사죠. 카카오의 자회사고요. 경쟁률이 1521대 1. 뭐 앞에 얘기 드렸던 PNK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이 가격을 생각하면 24,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500주 정도 청약을 넣었는데 2주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4,000주 그때 하려고 하다가 그냥 3,500주 했는데 조금은 후회가 되네요. 그랬으면 확실하게 3주를 받았을 텐데. 그리고 9월 10일 날 이제 상장할 예정이고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아까 전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약 54%가 되고 68% 정도가 보호 예수 물량으로 묶여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물량이 우리 SK바이오팜에서 이야기를 들었듯이 우리 사주조합이 직원들한테 배정되는 주식수인데 퇴사를 하면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SK바이오팜은 5% 전체 주식수의 5%가 우리 사주조합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약 2.08%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막상 나중에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퇴사해가지고 빨리 팔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나오는 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요 기타 주주 약 11%에 가까운 물량이 상장일 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타 주주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 진짜로 풀릴 물량인지 아닐 물량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코스닥 무슨 펀드라고 있더라고요. 그 펀드에서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모되는 주식수를 이제 매입을 하는데 이거는 그 펀드 조건이 그 전체 주식수의 30%까지 매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무조건 미확약으로 그 공급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주식수의 30%는 무조건 미확약 물량으로 상장일 날 던져질 수가 있는 물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점이 카카오게임즈 전체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도 다트 증시 발표했는 거에 다 결과가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미확약 물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 펀드에서 전체 다 안 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미확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약 신청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기관이 매수하는 전체 물량 1127만 맞죠? 1127만 7912주 맞죠? 중에 약 27%만 미확약으로 상장일날 유통이 가능하고요.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수와 이 미확약 주식수를 나눴을 때 상장 첫날 개인과 기관이 유통시키는 물량은 약 8.60%입니다. 여기에 아까 봤던 기타 주주의 물량을 더하면은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20.51로 굉장히 뭐 앞에 PNK랑 비슷하긴 한데 뭐 굉장히 준수한 상태고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관이 미확약으로 걸어놓은 물량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관들이 상장일을 못 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종목을 띄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조심스럽긴 한데 따상이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보고 개인적으로는 따상 플러스 그 다음날
상한가로 스타트 끊고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상한가는 못 가더라도 약간 털고 다시 올라가든지 뭐 아무튼 상한가 근처로는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상 플러스 꽤나 높은 시초가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2일차 때 익절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 사항인데 상장 후 3개월 전까지 요 20.5일에서 추가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유통카 그러니까 미확약으로 물려있는 물량이 3개월 전까지입니다. 약 6.30%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은 상장 후부터 3개월까지 약 26.81% 정도가 유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만약에 직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 퇴사를 하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8.89 최대 28.89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 3개월까지 유통될 수 있는 최대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장기간 동안 품절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3개월 동안은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요 3개월째 되는 날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물량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자발적 보호 예수를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3에서 6개월 정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3개월로 마음 편하게 보시고요. 이때 나오는 물량이 이제 상장 직후에 한 번에 풀리는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 3개월 되기 전에 약 뭐 2개월 보름 2개월 하고 15일 정도 지나는 시점부터 만약에 그때까지 오를 거야 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부터 서서히 팔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요 3개월 시점이 지난 이후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량은 끝까지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6개월째 이제 나오는 물량들이 조금 있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비가 되는 위치가 3개월째 보호 예수 물량,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많은 성장들을 하고 있죠. 이때 매출만 보면은 뭐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살짝 줄기는 했는데 이때 단기 순이익이 좀 갑자기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뭐 상장 준비를 하거나 뭔가 이유는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뭐 기타 자본 뭐 요런 부분에서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020년도 반기 1에서 6월달까지 봤을 때는 전부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제 매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매출은 약 2배 정도 성장하겠지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하고 퍼블리싱하고 다 직접 할 거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텐센트로서 입지를 굳히고 시장을 장악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뭐 사실 저는 좋아하는 타입의 게임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랜덤박스 그런 식으로 좀 큰 과금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41.78로 역시나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공모해가지고 들어오는 돈들을 전부 재투자가 어딘가에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현금 보유가 괜찮기 때문에 공모로 들어오는 돈을 다시 투자할 때가 따로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아무튼 잘 쓰겠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장외 거래가는 이제 팝니다가 75,000원, 삽니다가 76,000원인데 그냥 둘이 매칭 시켜주고 싶네요. 요래 매칭해주고 요래 매칭해주면 되겠네. 뭐 여튼 그렇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76,000원이면은 더블에 또 거의 뭐 따상 가면은 거의 이 가격 되겠네요. 48,000원에 아니 안되네. 더블에 50% 24,000, 48,000, 72,000. 아, 더블이 되고 그 다음에
따상을 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한 번 더 가면 이 가격이 넘어가겠네요. 그때는 좀 넘어가겠네요. 뭐 이게 좀 근데 많이 높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EPS PER을 곱했는 가격이 공모가 상단이 형성되었고 최종 확정가가 되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478대 1이고요. 뭐 결론을 내드리자면 최대 주주 구성하고 비율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상장일 이후에 유통 물량 굉장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정해 드릴게요. 왜 나쁨으로 되어 있죠? 매우 좋음. 자, 이게 게임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좋음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게임이라는 테마성은 우리 그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업종으로 지금 바뀌어 있죠.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기관 경쟁률, 개인 경쟁률 굉장히 준수하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그 시총이 1조 한 3,700억이었고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주식수가 늘었기 때문에 시총이 약 1조 7,569억이 됩니다. 근데 따상이 돼버리면 약 4조 5,680억이 되거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까 전에 우리 요 금액 있죠. 요게 그냥 곱하기 2가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한 550억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정을 하면 PER이 83.05가 됩니다. PER이 굉장히 높고요. 따상상이 되면 거의 100 가까워지겠죠. 넘어갈 것 같네요. 자, 근데 지금 게임 관련 대장주가 NC소프트인데 2020년도 분기별로 PER이 1월에서 3월 달까지 봤을 때 29였고요. 거의 30이죠. 그리고 6월 달까지 봤을 때 37.53인데 9월 달이 되면은 NC소프트의 PER이 104가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과연 카카오 게임즈가 NC소프트와 동일한 수준의 PER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현재로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래성에 투자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따상상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상을 한번 가면은 약간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요즘 K 뉴딜 그 금요일인가 발표가 났죠. 그래서 게임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이 얘기가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 전이라서 이야기가 안 나왔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도 충분히 그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감히 따상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호가창하고 계속 체크를 해보고 여차하면은 그냥 바로 팔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매수 잔량하고 호가창은 늘 체크를 해야 되고요. PNK 피부임상연구센터는 첫날 유통되는 주식수가 190만 주 정도 됩니다. 이 밑으로 만약에 호가창이 내려온다면은 한 번에 그게 험해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고 상한가 바로 깨지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전체 주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500만 주 정도가 지금 첫날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PNK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2천만 주 넘어가면은 따상된다. 그 공모가 대비 그 100% 업되는 가격이 한 2천만 주 이상 되면은 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주 이상 돼도 따상이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최소한 3천만 주 이상은 쌓여야지 그래도 좀 높게 시작하고 올라갈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물론 그 미만이 된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매수 잔량 체크하시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불안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카카오 게임즈는 또 목요일이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청약을 하신 분들은 빠르게 팔고 나올지 좀 더 홀딩을 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공모를 안 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보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바닥을 다지는 것 같네, 올라갈 것 같네.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도 늘 시장의 흐름은 참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 종목이 별로 안 되는데 영상은 꽤나 길어졌네요. PNK 피부임상연구센터랑 카카오 게임즈 관련된 내용을 개인적인 뇌피셜을 공유해 드렸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